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의 이해와 활용 이렇게 제목을 해갖고 한 3시간 강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장홍석 회계사라고 하고요. 3시간 동안 강의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타이틀이 좀 장황하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뭐 재무제표의 이해와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보자이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그게 아닌 기업 내에서 재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기왕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무제표의 의의와 또 여러 형태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면서 판단한 내용들이죠. 충분하게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 기업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갖고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자료로 받으셨네요. 관련해 갖고 한 3시간 강의 드릴 수 있게 목표는 첫 시간엔 회계와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시간은 재무 분석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 공부를 해보시고요. 가급적 세 번째 시간에 사례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까지 한번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새해도 구정 연휴가 다음 주고요. 이거저거 공부를 이제 하시겠다 그러면 재무 쪽으로는 재무회계 쪽이 일단 근간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서 한번 공부하는 걸 한번 의의를 삼아 보도록 하시죠. 자, 1교시의 주제는요. 회계수단과정과 재무제표에 같고요. 그야말로 회계를 공부한다 그러면 기초회계, 그야말로 회계 원리 수준의 내용을 한번 담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팅 사이클이라 불리는 회계수단과정,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라는 주된 수단,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도록 하시죠. 자, 어카운팅 사이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처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회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어카운팅 얘기하는 회계가 뭔가요? 통상 뭘 정의하는 건 참 어려운 경우는 맞는 경우일 텐데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대다수 재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회계처 업무를 소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 기업이죠.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볼까요? 주주부터 해갖고 여러 채권자들 또는 임직원들 충분하게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그 기업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무 정보겠죠. 사장이 뭐 했다 이런 것들 생각할 게 아닌 재무 정보를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우리는 회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관련해 갖고는 그 재무 정보를 그냥 주먹구구로 정보를 주겠다 그러면 끝이 없겠죠. 관련해 갖고 통일된 포맷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Financial Statement 해갖고 재무제표죠.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다 또는 기업 경영 성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통일된 양식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듯 뭔가요? 지금 현재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필수적인 재무제표 4가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재무상태표. 뭐 예전엔 대차대조표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던 경우인데 그야말로 그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자. 자산이 얼마며 어떤 항목으로 있으며 부채가 얼마며 또 자본이 얼마며 나타나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해갖고 FP라는 이니셜을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엔 BS 이렇게 썼던 게. 두 번째는요. 손익계산서죠. 말 그대로 경영성과보고서입니다. 이 명칭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 정도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서 경영성과보고서 이러면 명확하겠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냈는지, 네, 수익이 얼마며, 네, 비용이 얼마며, 예,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개념이겠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뭔가요? 네, 국제회계 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나중에 포괄손익에 대한 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통상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해갖고 CIS라는 이니셜을 많이 쓰고요. 또 뭐 있나요?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죠. 자, 많은 부분, 네, 뭔가요? 충분히 이해되는 게, 예, 이 경우겠죠.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네,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인 한국의 모습을 본다면, 예, 주주입니다. 주주가 주인입니다. 절대, 예, 기업 경영주가 주인도 아니고요.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주인이 아니죠. 예, 매번, 예, 시무식하면서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네, 기업의 주인 여러분들이시니까 네, 열심히 일합시다. 네, 주인처럼 일만 하는 거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주가 주인이라면 그네들 목 자본입니다. 1년 동안 네, 경영 성과를 통해서 또는 여타의 목적을 통해서 자본이 변동한 내역들 알려줘야겠죠. 네, 관련해 갖고 통상 영어 이실로는 리테인 더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예, 한 가지 더 있는 게 뭔가요? 현금 흐름표죠. 통상에 예, 이제 공부하시면서 정리될 발생주의 이걸 생각하면 딱 맞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주의 간단하게 본다면 뭔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계부 쓰는 형태가 아닌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다고 수익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뭔가요? 현금이 나갔다고 비용이냐? 그거 아니겠죠? 네, 관련해 갖고 현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그러면 수익은 창출된 경우니까요. 각 기관의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회계는 발생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현금만큼 중요한 정보가 없는데 예, 현금주의에 따른 네, 재무 자료가 필요하겠다. 현금흐름표입니다. 예, 3년 전에 모뉴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예, 자산 규모 한 4조 정도 됐던 네, 큰 계열사가 네, 큰 회계 분식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그 기업 여러 가지 회계 분식을 통해 갖고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예, 현금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받고 나왔던 경우이기 때문에 예, 흑자도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네, 충분하게 들어보시는 경우일 거예요. 그 과정에 현금이 어떻게 증감이 되고 네, 나타났는지를 표현하는 재무자료가 필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현금 흐름표도 필수 재무제표로 한국 내선 예, 94년도부터 만들어지고 있죠. 자, 네 가지 재무제표를 만들 겁니다. 예, 그 와중에 그냥 재무제표 지금 얘기했던 네, 개념적인 부분만 담아낼 수 있으면 네, 충분하게 다 인정하겠다. 아니겠죠. 네, 관련해 갖고 원칙을 정해냈는데 그게 갭이죠. 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예, 이 원칙은 각 국가마다의 특성이 다르니까 제각각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대비해서 본다면 전 세계적인 회계의 통일성을 가하기 위해서 2000년 초반에 IFRS, 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and Standard 해갖고요. 국제회계준을 네, 대다수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11년도부터 몇몇 기업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탈에 갖고 한 한국 내 한 2,600개 기업들 뭘까요? 네, 코스닥 상장 기업들 또는 금융기관들이 적용하고 있고 그게 아닌 네, 기업이다 그러면 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해갖고 네,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금 한국 내에서는 하고 있죠. 또 중소기업은 좀 특례 기준을 적용한 중소기업 네, 회계 처리 기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요거네요. 재무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와중에 예, 회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 보고 수단은 재무제표겠죠.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고해달라. 이건 예, 전 세계 예,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네, 공통의 언어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죠. 네, 기준서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도록 기준하고 있는지 이걸 충분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한 회계 쪽에 공부가 됐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어카운팅 사이클 얘기하는 게 그거죠. 1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합니다. 관련해 갖고 뚝딱해 갖고 지금 시점이겠죠. 12월 말 결산법이 대다수인 한국 내 기업의 형태로 본다면 회계팀에서 열심히 이제 뭔가요? 야근까지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겠는데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12월 말에 결산하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관련해 갖고 매일매일 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는 어카운팅 사이클, 회계순환 과정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쭉 정리 한번 해보시면 충분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회계적 거래가 인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듯 우리가 일상적에 쓰는 거래라는 표현과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하는 회계성 거래는 차이가 있죠. 충분하게 차이가 있는 걸 알 겁니다. 왜요? 단순하게 거래처하고 거래를 텄다, 거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거래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결과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재무제표 표현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클 겁니다. 그럴 경우엔 일상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상 거래로 안 보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본다면 일상적 거래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무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코노믹 이벤트 얘기하는 회계적 거래를 인식하는 게 처음 시작이겠고 거래가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계를 하게 되죠. 분계합니다. 말 그대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해갖고요. 거래 기록하도록 약속을 해놨죠. 회계 등식 얘기하는 게 답니다. 그래서 회계 시작부터 끝까지는 분계입니다. 분계. 거래가 일어날 때 차변에 대변에 뭘 기록할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그 분계된 거래 내역에 각각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별 장부를 만들게 되죠. 그게 총계정원장, 제너럴 레저라고 부르는 내용이 될 테고 기중에 열심히 말씀드렸던 거래 인식부터 해갖고 분계 잡아내고요. 장부의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제 재무제표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끝났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겠죠.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우선 만들어 보는 게 트라이얼 밸런스 말 그대로 시험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시산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에서 지금 1월 달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겠죠. 재무팀에서 그대로 재무제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통상 여러 가지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경우 겁니다. 통상 재무회계를 공부하시면 요게 다죠. 통상 기준거래 대다수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현금 들어오면 수익이다. 현금 나가면 비용이다. 기말에 가서 이제 대다수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결산 수정 분계 이게 대다수 공부하는 회계처리 기준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시산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장부 마감까지 하면 이제 재무제표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타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기준거래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요. 기말에 가서 한 달 또는 보름단치 동안의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내용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기왕에 공부하셨던 분들 충분하게 업무적으로 하셨다면 이런 쉬운 내용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왕에 공부를 하는 건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시는 게 맞을 테니까 첫 시간은 그야말로 회계 ABC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회계상 거래가 나타났다. 다른 부분 아니죠. 재무 상태 또는 각 기관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을 경우일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뭐 거래를 텄다 필요 없습니다. 재무 상태 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회계 기록은 남길 게 없죠.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래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뭔가요? 공장 건물이 화재가 났다. 우리가 무슨 방화봉하고 방화에 대한 거래를 튼 것도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입니다.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요.
우리 자산이 망실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결국 회계상 거래가 나타났다. 재무 상태나 손익의 변동을 초래했다.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이제 기록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될 텐데 다른 부분 아니죠. 차변의 항목을 대변의 항목을 찾아갖고 거래 기록을 남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분기하는 8가지 거래에 팔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통상 여러 강의를 어떤 이유에서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강의가 이런 공개 특강 이런 뭔가요? 이런 강의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여러 가지 수준 범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으세요. 어찌됐든 회계 시작에 뭔가요? 그야말로 중요한 건 차대변 구별하는 거죠. 회계 등식을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건가요? 자산 뭔가요? 어렵게 정의할 필요 없죠. 기업이 특정 시각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을 자산이라고 회계가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겠죠. 관련해 갖고 자산은 당연히 뭔가요? 우리 개인 노트 같은 경우일 겁니다. 내목으로만 구성되기 어렵겠다는 거. 말 그대로 주인목 또는 내 몫을 자본으로 표현을 하죠. 추가적으로 본다면 내가 형성한 자산은 남의 목도 있습니다. 그거 빚이니까요. 부채. 이게 다네요. 어카운팅 이퀘이션 얘기하는 회계 등식. 가장 오래됐고요. 가장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항등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로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이쪽을 차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산, 이쪽은 왼쪽에 기록하자. 차변, 특별한 거 아니죠. 일본식 용어로 그냥 왼쪽을 표현합니다. 대변이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기록하자. 이게 회계 기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고요. 부채가 증가하더라 또는 자본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대변에 기록하자. 약속입니다. 약속. 굳이 본다면 복식부기라고 얘기하죠. 단식부기 우리 가계부 쓸 때 단식부기 합니다. 얘는 뭔가요? 말 그대로 잔액만 표현하죠. 거래가 일어나서 잔액이 얼마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는 경우겠고 복식부기는 다른 게 아닌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거래가 났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표현하게 되면 나중에 장부를 볼 때에도 이 내역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영향이 기록됐는지를 엄격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다른 부분이 아닌 약속만 그렇게 한 거죠. 왼쪽은 자산 증가를 표현하자.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증가를 표현하자. 거기 하나 더요. 그러면 감소가 되는 거 어떻게 기록할까? 반대편에 기록하기로 우린 약속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계장을 넘어서서 이제 장부상에 기록할 때 마이너스 기록하게 되면 뭔가요? 그 거래가 증감되는 내역이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약속이죠, 약속. 마찬가지죠.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반대편에 기록하자. 이게 다네요. 자, 추가적으로는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항목. 수익은 뭔가요? 말 그대로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순수한 벌어들인 돈으로 표현할까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도 수익은 해야 되는 경우니까 어찌됐든 수익은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비용은요. 이익을 감소시키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죠. 이익은 누구 건데요? 주인 겁니다. 주인 거.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도 자본을 형성한다는 것만 회계상 기록하면 맞겠네요.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매년 주인 몫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이험이라는 계정을 쓰겠죠. 그러면 회계 기록도 그렇게 쫓아가자는 얘기죠. 회계는 특히나 마이너스 싫어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왼쪽에 써갖고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차변에, 수익이 증가하는 거 대변에 기록하자. 이게 지금 표현한 뭔가요? 거래에 팔려서 차변 대변만 기록하면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매번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가기로 하고요. 회계를 공부해야 되겠다. 요즘처럼 회계를 공부할 수 있는 학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동네 어귀마다 있었던 부기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상고생들이 공부하는 곳. 회계사로서의 밑거름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거래에 팔려서 회계는 차대면만 구별할 수 있으면 거의 정보 끝났다 얘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 아닌 항목으로 기억하시면 딱 되죠. 통상 영어 표현으로 일본식 표현은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처음 제가 공부할 때 기억, 30년 전에 기억이 나네요. 오른쪽이 대변이면 왼쪽은 소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데빗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은 대변은 크레딧입니다. 요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영어 표현이 이제 뭔가요? 번역이 될 때 오역되는 게 많은데 제가 볼 땐 크레딧 카드만큼 오역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신용카드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나요? 요 크레딧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용이라는 영어 표현이 아닌 회계상 크레딧 계정을 얘기할 때 크레딧을 갖다가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뭔가요? 부채 카드요? 외상 카드요? 아닌가요? 그래서 98년도에 우리나라에 크레딧 카드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웃지 못할 사안들이 많이 벌어졌죠. 은행 가갖고 나는 왜 골드 카드 안 만들어주냐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나요? 골드 카드로 해서 그게 골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마치 한도가 낮으면 신용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이거 외상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좀, 대변적이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요거에 맞춰서 기록하겠다는 게 답니다. 왼쪽엔 자산 증가, 자산 효교 감소가 됐다 그러면 대변에, 오른쪽에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엔, 부채, 자본의 감소를 기록하고요. 비용 증가는 차변에, 부채,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자. 그러면 어떤 거래든 간에 팔려서 이렇게 얘기하듯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면 요 5가지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건드리지 않은 항목이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물건을 팔았습니다. 외상으로요. 채권이 생겼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수익이 창출이 됐더라. 결국 자산 증가와 수익 증가가 같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될 테니까 모든 거래에 관련할 때 재무 상태 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차대변 규벌해서 뭔가요? 기록하자. 붕괴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본다면 이 정도겠죠. 거래를 한번 사례로 담아드렸습니다. 2만 원에 매입한 상품을 3만 5천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더라. 어떤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갖고 왔나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3만 5천 원 증가했고요. 상품 이제 창고에서 빠져나갔을 테니까 우리 자산이었던 상품이 2만 원 빠졌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자본이 15,000원 증가됐기 때문에 나타나더라. 그 자본 15,000원은요. 아까 얘기했던 경우입니다. 매출이 수익이 35,000원 발생이 됐고 매출원가죠. 매출에 대응시키는 우리가 사갖고 온 물건 가격이요. 요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결국에는 자본 주주 몫이니까 이익 증가를 갖고 왔겠죠. 이 내용이 되네요. 결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딱 양식을 갖다 놓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누적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닌 차대변 규범에서 수익과 또는 자산을 비용과 또는 자산의 거래를 대처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해 놓으면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거 간단하지만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차변에는 거래가 일어났다. 현금이 35,000원 결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통상분계는 결과부터 찾아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거래를 통해 갖고 우리 재무상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요. 35,000원 현금 들어왔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에 현금 기록해 주고요.
원인을 찾는 거죠. 반대편은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원인이 뭔가요? 예, 대변 쪽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부채가 생긴 거 아니고요. 네, 자본이 직접 증가한 거 아니고요. 네, 관련해 갖고 수익이 발생이 됐구나. 수익은 대변이었으니까 예, 매출 수익 기록하면 되는 경우겠죠. 추가적으로요. 네, 2만 원짜리 상품이 빠졌으니까요. 결과론적으로 자산의 감소, 상품 대변에 2만 원 잡아내시고 네, 원인을 보니까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된 거다. 예, 매출원가 기록하면 이 두 가지 거래만 봐도 예, 손익계산서 네, 뭔가요? 예, 재무 상태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되죠. 네, 간단한 거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 분기가 기록된 걸 장부에 옮겨 적습니다. 네, 통상 장부에 옮겨 적을 땐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얘기하는데 그 계정이 뭔가요? 영어로 어카운트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계정이 회계의 또 다죠. 네, 회계가 영어 표현으로는 어카운팅입니다. 말 그대로 어카운트 관리하는 게 다죠. 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네, 자본과 수익과 비용 계정 크게 나눈다면 통상 예, 실제적인 뭔가요? 장부는 각 기업마다 네, ERP 하다못해 더전 다 쓰고 계실 테니까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다. 그러면 예, 월의를 적어주고요. 예, 적어주고요. 똑같죠? 네, 관련해 갖고 얘가 영향을 미치는 네, 차변과 대변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로 네, 장부를 만들 겁니다. 최근에 이마트를 가도 네, 수기장부 기록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예, 수기장부도 통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1월 1일 날 기초에서 2월 될 겁니다. 전년도에 못 받은 돈이 한 10만 원이었다. 네, 1월 5일 날 아까 봤던 경우 마냥 네, 외상후 물건을 팔았더라. 네, 매출했더라. 그러면 뭔가요? 얘는 자산이니까 네, 차변에 증가되는 금액을 기록해주면 맞겠죠. 우리 차변 대변 구별했던 게 장부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될 거예요. 5만 원의 채권이 증가했더라. 그러면 잔액이 15만 원으로 증가할 테고요. 1월 20일 날 네, 채권을 회수했더라. 현금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3만 원 정도 회수가 됐다. 그러면 채권이 빠졌으니까요. 자산 감소입니다. 네, 대변에 기록하고 잔액은 12만 원이 되는 꼴이겠죠. 네, 요거네요. 요거 장부는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네, 통상 이제 회계 공부하실 때 처음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T 어카운트죠. T자 형태로 이제 기록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예, 책을 적을 때, 책을 만들 때, 예, 장부를 다 이렇게 매번 네,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겠다 그러면 많은 내용이 이제 텍스트가 되니까 요 중에 필요한 것만 뽑아 놓겠다 생각하면 딱 맞죠. 요거네요. 그래서 간단한 적용, 네, 1월에 매출 때문에 5만 원 증가했고, 네, 기초금액 10만 원부터 시작해 갔고요. 네, 기중에 3만 원 값수했으면 잔액이 대차평균의 논리에 따라서 한 12만 원 되겠구나. 일반적인 표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 기록드린 모습이겠죠. 기초금액, 네, 거기에 대비해 갖고 자산이라면 증가가 되면 자산은 차변 항목이니까 오른쪽에 증가를 감소됐으면 자산이 감소되는 건 네, 오른쪽에 적구를 했으니까 네, 감소로 기록하게 되면 잔액은 네, 대차평균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죠. 부채도 마찬가지 대변 항목이었으니까 증가는 네,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자본도 똑같고요. 수익은요, 네, 증가, 네, 대변으로 기록하기로 했죠. 네, 비용은 네,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만들어 나가면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간단한 사례. 23만 원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더라. 네, 분기부터 잡아야죠. 재무상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네요. 23만 원 차변에 23만 원. 원인을 보니까 네, 부채 발생된 거 아니고요. 출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됐구나. 매출 기록해 주고요. 그러면 각각의 항목별 장부를 만들겠다고요. 판사 드린 내용 마냥. 그러면 예, 기초금액부터 해갖고 지금 현재 매출로 인해갖고 이 정도의 금액이 증가했구나. 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또 빠져나간 게 대변의 기록이 되겠죠. 네, 그러면 기말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겠다. 우리는 네, 장부만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예, 할 수 있겠죠.
매출도 똑같습니다. 수익이니까 대변 항목으로 장부에 기록을 해갖고 기중에 누적적인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요? 1년치가 집계가 되면 통상 트라이얼 밸런스 합계 잔액 시산표 통상 많이 씁니다. 잔액 시산표나 합계 시산표도 별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많이 씁니다. 다른 거 아니죠? 각각의 정별 요 장부요. 장부의 차변, 대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을 각 계정별로 뭔가요? 기록해서 재무사항 또는 손익 항목을 확인하겠다는 게 다네요. 그래서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T 계정에 장부상의 능백 갖고 오면 될 겁니다. 요 차변 잔액, 차변 합계액은 얼마일까요? 기초금액과 단기에 증가된 금액이 될 겁니다. 대변의 합계 금액은요. 단기 중에 현금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죠. 그 결과 자산이니까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될 겁니다. 결국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게 요 금액이 되는 거 맞죠? 되시나요? 네, 그러면 1년 동안의 누적적인 장부상의 계정별 금액은 시산별 통해서 확인하고요. 혹여 현금 85만 원 단기에 기초금액 더해갖고 증가된 금액의 내역을 보겠다 그러면 장부 각각의 현금 계정을 이제 쫓아가고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네, 충분하시죠? 네, 조금 피드백을 주셔야 이게 너무 쉽게 강의하고 있나 또는 너무 어렵게 강의하고 있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어떤 경우에든 차변 대변 원인과 결과를 갖고 동일한 금액일 거예요. 계속 보듯. 네. 추가적으로 뭔가요? 각각의 분계장이 있었던 게 장부에 옮겨 적으면 판사 드렸듯 차대변 언제든 맞게 나타납니다. 그 장부를 그대로 시산표 옮겨 적으니까 어떤가요? 당연히 차대변은 맞아야겠죠. 계속 얘기하듯 회계 시작부터 끝은 뭔가요? 분계입니다. 기준거래 여기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고요. 네, 최근에 어떤가요? 예전엔 수기로 장부를 만들 때 제가 마지막 수기 장부 감사 회계사가 아닐까 싶어요. 1년 차 때 17년 전에 감사 나갔더니 수기로 장부를 만든 기업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죠. 네. 그럴 경우에 결산한다 그러면 실제 결산 과정이 가장 큰 게 대차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워요. 기중에 이제 정신없이 이제 거래 기록을 해갖고 손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아요. 그거 찾느라고 이제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웬만한 ERP 환경하에선 차대변만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하면 혹여 더전도 그런 기능이 있던데 차대가 안 맞는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하죠. 대차가 안 맞습니다. 그거 찾아내면 충분하게 뭔가요? 시산표까지는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듯 예전엔 분계장에 차변 대변 구별해 갖고 기록하고요. 장부 별도로 이제 매출 채권 장부, 유형자산 장부 별도로 만들어 갖고 이제 장부 기록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잔액 있으면 시산표 다 옮겨 적었고요. 요즘 어떤가요? 분계만 하면 바로 시산표까지 그냥 이어지죠. 재무상태표 선입견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답니다. 분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회계의 시작은 거의 반 이상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뭔가요? 회계 그러면 어려워지는 건 대다수가 이런 추정과 판단, 기말 결산, 수정분계 사항이 될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12만 원이 기말에 우리가 받아야 될 미회수 채권으로 기록이 됐더라. 그대로 장부상 재무상태표에 우리 매출 채권이 12만 원 남았습니다. 기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대손충당금 한 번씩은 들어보셨듯 못 받을 돈이 있겠다 그러면은 장부상에 12만 원 기록하면 안 되겠죠. 정보를 이용하는 주주든 채권자는 볼 때 12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면 이 12만 원 자체가 다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못 받을 돈에 대한 금액을 추정을 해갖고 자산가액을 줄여줘야 될 겁니다. 이 중에 한 3만 원 정도는 못 받겠다 그러면 뭔가 장부상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는 얘기죠. 대손충당금.
대표적인 결산 수정무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평가 계정이 될 테고요. 재고자산은요. 통상 계속기록법 또는 실질재고자산법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매번 뭔가요? 아까 간단하게 봤듯 사갖고 물건 팔아갖고 비용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더라. 남아있는 재고자산 금액이 있더라. 장부상에 그대로 기록하면 되려나요? 아니겠죠? 네. 대다수 감사를 받는 기업은 12월 말 되면 어떤가요?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와갖고 재고자산 실사 입회를 하죠. 저희는 위패만 합니다. 네. 실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요? 장부상으로는 10개가 남겨져 있는데 실제 창고에 10개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왜요? 쥐가 있으니까요. 사람 쥐가요. 네. 2개가 이제 없어졌더라 그러면 손실 떨고 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경우에요. 추가적으로 뭐예요? 재고가액이 현저히 장부상 금액보다 시가가 떨어졌더라. 손실 떨굽니다. 통상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계는 가급적 이익을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이 있는데도 뭔가 이익을 그냥 무조건 줄이겠다 그러면 그거는 회계 분식이죠.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여러 가지 이게 될 수도 있고 100원에 팔 수도 있고 50원에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50원에 팔 수 있는 거로 기록하는 게 정보 유용자한테 유용하겠다. 생각하면 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평가합니다. 통상 저가법이라고 얘기하죠. 순실현 가능 가치 이런 개념까지도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유용자산은요. 우리 갖고 있는 건물이나 또는 뭔가요?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이런 항목들이 되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뭔가요? 사용 내역연수가 있고요. 내역연수 동안 사용을 통해 갖고 뭔가요?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감가상각비 계상해야 됩니다.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과 개념이 다르니까 상각비 별도 계산을 해야 될 테고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요?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혹여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했더라. 기말현재 공정가치 시가입니다. 시가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또는 올라갔다 그러면 떨어지고 올라간 거 가감해 줘야겠죠. 추가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에 사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보니까 현재 가치 평가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내용들 대다수 많이 이제 나타날 경우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손익계산 항목으로 기말 결산 수정 본계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죠. 발생과 이연이라는 항목이죠. 다른 거 아니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던 발생지 이거만 하고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시죠. 자, 다른 부분 아닙니다. 우리 어떤 기업이든 뭔가요? 통상 1년 단위로 해갖고 재무 상태를 최소한 보고를 하죠. 왜 그럴까요? 주주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 현금이 있어서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죠. 관련해 갖고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는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뭔가요?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 알고 싶지 않을까요? 알고 싶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끊어 갖고 이제 기록하고자 합니다. 근데 통상 아까 얘기했던 현금 기준으로 이제 1년 단위로 끊어 갖고 우리가 기간 경영 성과를 보고하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정보를 만드는 쪽에서 얼마든지 뭔가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임원진이에요. 올해 공교롭게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된답니다. 관련해 갖고 올해 성과가 좀 좋게 나타날 때 내년도에 이제 뭔가요? 중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때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현금 나가면 비용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뭔가요? 기말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크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분명히 주문받은 내역을 보면 1월 5일 날 물건 나가고 1월 말일 날 현금 받을 수 있는 거래 조건인데 그쪽이 양이 얻으면 되죠.
미안하지만 현금만 먼저 좀 12월 말까지 좀 입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 이익을 그대로 기록하면 성과 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보다 더 쉬운 거 뭔가요? 여러분들이죠. 25일 날 매번 월급을 줬는데 관련해 갖고 올해 성과가 안 좋다. 12월 급여는 여러분들한테 양해 없는 거죠. 야, 1월 2일 날 줄게. 7일만 좀 참자. 그러면 올해 비용은 작아질 텐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되죠. 네, 그래서 통상 현금 기준 하면 안 되겠다고요. 네, 그래서 across에 갖고요. 네, 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수익이라는 놈이 발생됐을 때 기록하자. 가장 대표적인 수익 발생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물건 파는 기업이라면 물건을 팔았을 때 또는 나중에 받더라도 또는 경우에 따라 성금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금 받고 나중에 매출 채권 받는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판 게 수익을 발생시킨 거래다. 비용은요.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급여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회계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12월 달 일을 했습니다. 급여를 25일 날 받든 또는 다음 달 1월 5일 날 받든 여러분들의 급여는 발생된 겁니다. 반대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뭔가요? 급여에 대한 채권을 받을 채권자가 된 거죠. 발생될 때 기록하자. 그게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기록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개념이 잡혀주셨다면 요 경우죠. 손익거래는 통상 기중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발생 개념을 매 거래마다 적용해 갖고 손익거래 기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이 들어올 땐 수익으로, 현금이 나갈 땐 비용으로 기록하다가 기말에 가서 뭔가요? 현금으로 기록된 내역이 이게 발생된 개념으로 한다면 이게 올해 손익일까, 내년 손익일까, 기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겠죠? 이거네요. 수익으로 본다면 현금 기준으로 돈이 들어왔지만 발생 기준으로는 뭔가요? 수익이 아닌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금 받은 거, 물건 안 준 거. 현금 기준으로는 돈을 안 받았지만 뭔가요? 수익은 발생된 게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외상으로 판 거요. 비용도 똑같네요. 돈이 나갔지만 올해 비용 아닌 거 있어요. 돈이 안 나갔지만 올해 비용인 거 있겠죠? 요 네 가지의 거래를 밝혀서 기준에 기록한 뭔가요? 현금 기준의 항목을 손익 항목은 발생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두 가지가 되는 거. 요거죠. 돈이 들어오고 나갔지만 내년도의 수익과 내년도의 비용으로 기록하자. 이건 거래를 손익을 이연한다고 얘기하고요. 돈이 들어오고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해 갖고 뭔가요? 올해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하는 건 발생 기록을 한다.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내용이 그거죠. 통상 한 회계기 동안의 모든 길에는 대다수의 기업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금 들어오고 나갈 때 기록해야죠. 다른 일도 바쁜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거 발생이야? 아니면 현금이야? 따질 게 아니겠죠. 그래서 통상은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한 현금주의를 기록하고 있다가 기말에 가고 결산할 때 판단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서 비용의 이연 다른 거 아니죠? 돈이 올해 나갔지만 내년도에 비용으로 기록할 거 간단하게 아실 거예요. 통상 자동차 보험료 선납하잖아요. 1년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요? 7월 1일 날 1년치를 납부했더라. 1년치가 다 올해 비용 아니죠. 6개월치만 올해 비용이고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될 테니까 비용을 이연하자. 수익의 이연. 아까 얘기했던 경우네요. 물건 팔기도 전에 돈을 미리 받았더라. 이건 뭐예요? 선수금이죠. 매출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이제 매출로 넘기자. 비용의 발생은요. 마찬가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 이자를 1년에 한 번 원금하고 같이 주기로 했더라. 마찬가지 7월 1일 날 차입을 했답니다. 또는 내년도 6월 달에 나가겠지만 6개월 동안에 올해 사용 대가는 비용 기록해야겠죠. 미지급 비용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수익 발생도 마찬가지 경우겠죠. 네.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현금을 못 받았더라. 매출 채권 기록하는 논리가 수익의 발생이 될 겁니다. 자, 발생 시 요거에 따른 결산 수정 붕괴가 나타나겠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간단하게 뭔가요? 각각의 장부가 다 마감이 될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만들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요. 모든 거래나 재무제표에 이제 기록하기 위해선 분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우죠. 수익과 비용은 대변과 차변에 쭉 기록하지만 기말에 실제 ERP 환경에선 거의 이제 뭔가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죠, 분계를. 더 좀만 하더라도 뭔가요? 결산, 뭔가요? 조정사항 해갖고 마감 이렇게 누르면 전표 6개가 생성됐습니다 해갖고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어찌됐든 기억할 수 있는 건 집합손익이라는 별도의 뭔가요? 임시 계정을 만듭니다. 수익을, 비용을, 차익이 있을 텐데 그게 이익일 테니까요. 그 이익이 집합손익 계정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으로 이제 대체되겠다는 거. 여기까지가 회계순환 과정을 통한 뭔가요? 장부의 기록과 재무제표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재무제표 내용 같이 한번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공부가 지금 되어 있으시고 또 어느 정도의 필요량이 있는지는 계속 여러분들의 이제 강의 중에 면면을 살핍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또 사람의 얼굴 모습이니까 조금은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쉬운데 빨리 가시죠.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3시간이지만 조금은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공부를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